자, 여러분. 보통 정신건강관리라고 하면 한 명의 치료사와 한 명의 환자가 마주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한 번에 30명을 치료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한국의 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게 전 세계 정신건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거대한 숙제, 바로 규모의 문제입니다. 치료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자, 이 놀라운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려면요. 먼저 한국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또 아주 시급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자들을 병원이라는 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게 했다면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정신건강 관리는 그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환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뀐 거죠. 이건 정말 환자들을 위한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변화가 아주 뜻밖의 문제를 낳게 돼요.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지역사회센터에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 약물 치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그들을 한 명 한 명 깊이 있게 돌봐줄 치료사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딜레마를 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대집단 정신치료였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한 번에 무려 15명, 많게는 30명의 환자를 한 공간에 모아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효율성 면에서는 획기적인 돌파구였죠. 자,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나요? 아니, 잠깐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게 무슨 치료가 돼? 완전 시장판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럽게만 한 거 아니야?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그 점을 걱정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아놓은 대규모 집단은요, 오히려 정말 해로울 수가 있다고 계속 경고해왔습니다. 자기들끼리 편이 갈리고 누구는 아예 말 한마디 못하고 유대감은커녕 서로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논문을 쓴 분들은 이 모든 위험을 이미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짠 설계도만 있다면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진짜 치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 성공의 청사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우선 목표부터가 좀 달랐습니다. 무슨 심오한 정신분석 이런 데만 파고드는 게 아니었어요. 당장 환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법을 알려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막은 비결은요, 정말 놀랍게도 단순함이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순서대로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환자들한테는 여기는 안전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무언을 신호를 계속 보내준 거예요. 바로 그게 안정감과 질서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계획,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환자들은 실제로 뭘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을까요? 지금부터 보실 결과는요, 정말 놀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집단 치료에 대해 갖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몰라요. 세션이 끝나고 나서 환자들한테 직접 물어왔어요. 수많은 치료의 요소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무엇이었나요? 하고 말이죠. 일종의 치유 성분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모든 걸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건 바로 정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카타르시스는요, 막 눈물을 쏟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극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마침내 정말 단 한마디라도 괜찮으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통 집단 치료하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끈끈한 소속감, 우리라는 유대감, 이게 과연 몇 위를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꼴찌였습니다.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마음보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훨씬 더 간절하고 치유적이었다는 뜻이죠. 정말 대단한 발견 아닌가요? 자, 이 놀라운 결과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치료 기법들을 다 넘어서 진짜 치유의 본질은 대체 뭘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물리학에서 정말 멋진 비유를 하나 가져오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모든 힘을 단 하나의 아름다운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꿈, 바로 그 만물 이론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수많은 기법과 모델을 다 제쳐두고 모든 정신치료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통일된 힘, 그 만물 이론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요,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논문은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궁극적인 치료 도구는 바로 치료사라는 한 인간의 성숙함, 공감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다라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한 인간성,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얼어붙은 땅에 봄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치료실 문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있을까요?